결국은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건 뭐냐? 지금 여기 블랙박스 안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집어넣고 여기 방사선 개수기를 갖다 놔요. 방사선 개수기를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수기에다가 망치를 이렇게 걸어놓고 망치 밑에다가는 독극물이든 플라스틱 유리병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개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 시간이 얼마 지나면은 정확히 수학적으로 너무나 정확히 50%는 방사선이 노출되거나 50%는 방사선이 아직 안 터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 50%.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이 확률적으로 50%는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이 개수기 작동이 돼가지고 망치가 뚝 떨어져서 유리병을 깨져서 독극물을 방사해서 고양이는 죽었겠죠. 하지만 50%는 아무렇지도 않은 변화예요. 고양이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죽어있는 동시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 보통 일상세계에서는 죽어있음과 살아있음이 동시적일 수가 없겠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말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것도 슈레딩거라고 하는 어린 슈레딩거라고 하는 물리학자도 닐즈 보어 편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쪽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 쪽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레딩거를 양자역학이 모순에 가득 찼고 말도 안 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예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사용하면은 거꾸로 양자역학은 이렇게 이러한 이중성을 담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중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살아있음과 살아있는 상태의 고양이와 죽어있는 상태의 고양이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블랙박스, 이 박스를 열어보면은 그때 비로소 죽어있는 상태 혹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때 확 바뀌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는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상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는 양자역학의 양자, 즉 소립자 세계에 해당하는 사이언티픽 오브젝트는 다시 제가 양자라고 하는 것은 퀀텀을 번역한 건데 양자의 양자는 퀀텀이에요. 양.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할 때 초기값 입력을 줄 때 살랑살랑 그냥 값이 살랑살랑거리고 하고 결정적인 그 높이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 입력이 결과값을 낳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역치값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느 정도 역치값에 올라가야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신경망이. 그게 어느 양이 차야 돼요. 마찬가지로 소립자도 그냥 전자도 이 궤도에서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 사이에는 이러한 불연속적인 값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번 양과 2번 양 사이에는 이 불연속적인 양이 있어요. 하나의 주머니죠. 그래서 그거를 일본 사람이 이것을 양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 1번과 양자 2번 사이에는 항상 불연속적인 값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상태는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휘었잖아요.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태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혹은 양자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왼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태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태가 같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것을 얽힘이라고 이야기를 해. 앵탱글먼트. 그래서 나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양자적 존재는 두 가지 서로 모순 두 가지 상태가 서로 얽혀 있어요. 아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더 쉬워져요. 이게 지금 아스페는 13m 거리로 해가지고 80년대 초반 82년도에 했거든.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202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이 거리가 2000km도 가능해요. 아직 입증은 다 100% 안 됐지만 이런 분야도 지금 인공지능 얘기했듯이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실험을. 중국에서는 몇 년 전에 묵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위성을 쏴 올렸어요. 그래서 쏴가지고 지금 위성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럼 위성 궤도를 돌고 있으면 지구의 수신점이 있죠. 그러면 지구의 수신점이 여기고 지금 묵자라고 하는 위성이 여기 지금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그래서 서로 이 양자현상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게 1000km라고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가요? 만 킬로 된. 만 킬로라고 쳐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뉴욕으로 양자를 싸가지고 정보를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보를 딱 전달하면은 저기 런던에서 똑같은 정보를 딱 동시에 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뉴욕과 런던 사이에 아무 선이 없이 케이블 없이 통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페가 노벨상을 탄 것은 뭐냐면은 아주 1982년대는 진짜 수준 낮은 실험이었지만 이게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탄 게 아니에요. 양자역학의 논리를 이용을 해서 미래의 양자 통신 혹은 양자 컴퓨팅의 중요한 기술적인 원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탄 겁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적인 걸로 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얽힘이고, 바로 이 얽힘 현상 때문에 이 한쪽에서 자석을 딱 걸어줘. 자석을 걸어줬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뭐를 걸어준 거예요. 무슨 1 더하기 2를 해라 라고 하는 계산이라든가, 그러면 1 더하기 2를 해라. 그러면 2가 다시 3 더하기 5를 해라 라고 하면 8이 나오겠죠. 이쪽에서. 그거는 당연히 그 값을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인과적입니다. 그런데 3000만 킬로 떨어진 이쪽에서 8이라는 값을 딱 알아내는 거예요. 동시에. 무지무지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면은 지금 컴퓨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해킹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해킹이라는 뭐냐면은 A와 B가 통신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통신하겠죠. 누군가가 제3자가 그 통신 그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 둘 사이의 정보를 빼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자역학으로 봐서는 지금 양자역학에 봐서는 이 해커가 해킹하려고 그 사이에 정보를 캘려고 그 안에 딱 들어가죠. 들어가는 순간 그게 뭐냐? 관찰 행위가 됩니다. 관찰 행위가 된다는 것은 뭐냐? 아까 블랙박스에 살아있는 고양이 상태와 죽어있는 고양이 상태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가 관찰하는 순간에 내가 여기 나라고 하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관찰을 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고전역학에서는 관찰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전역학에서는 철수가 관찰을 하건 영희가 관찰을 하건 제임스가 관찰을 하건 관계없이 이 자연의 사물은 영원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것은 이해하시겠죠, 이 말은.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철수가 관찰하느냐 영희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과학과 이게 충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해커가 해킹하기 위해서 A와 B 사이에 침입을 하잖아요. 침입을 하면 이게 바로 관찰행위가 되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관찰행위가 되니까 어디서 관찰행위를 했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그래서 이거는 100% 해킹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이론적인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지금 이론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양자 컴퓨팅도 수준은 아주 유아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돌을 내가 운동량으로 탁 쳤을 때, 즉 이 돌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건드려야 이게 움직입니다. 저기 있는 케이스를 내가 만약에 장풍으로 중국 영화에는 장풍으로 쫙 했는데 이게 움직인다. 이건 신기한 일이죠. 왜? 지금 저게 접촉을 안 했잖아요. 접촉을 안 했는데도 저게 움직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학은, 모든 물리학은, 모든 과학은 딱 이렇게 접촉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만큼의 힘을 주면은 5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접촉이 된 이거를 바로 로컬리티라고 그럽니다. 말만 어렵지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저거는 내가 장풍으로 했는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저게 만약에 움직였다. 그럼 이거는 난 로컬리티입니다. 비국소적이에요. 이거는 우리 고전역학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왼쪽으로 날아간 입자는 자장을 걸어주면 이게 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로컬리티 현상이에요. 자,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날아간 전하는 동시에 이게 원인도 없는데 휘었잖아요. 그럼 이건 난 로컬리티, 비국소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용어만 어렵지 그냥 일상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난 로컬리티, 비국소적인 운동은 이건 말도 안, 그거는 귀신이거나 아니면은 기적이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귀신의 행위거나 기적을 다루지 않는다. 그거는 신학이나 SF에서 다루는 일이지 물리학은 귀신이 하는 행동이나 있다면 아니면 기적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 그대로 한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스피키라고 표현을 했죠. 에러 디스탄스라는 것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거리가 있잖아요. 저 케이스랑 나는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이 앞에가 저기 움직인다 그러면 저거는 스푸키 우리말로 번역하기엔 말도 안 되고 이상하다라는 뜻이죠. 말도 안 된다.